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입니다. 오늘은 락TV 계정이 정지가 된 지 10일째 지나가고 있네요. 90일 중에서 1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유튜브는 아직도 계정 정지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정 정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주, 그러니까 14일 정도의 상황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면 90일 정지가 확정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거 유튜브 측에서 고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항의 메일도 보냈는데요. 이 답변이 오고 안 오고는 유튜브가 꼴리는 대로 한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꼴리는 대로 하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란 딱지, 거기다가 저작권 경고 등등, 컨텐츠 아이디 주장 등등 해서 말이죠,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어떻게 하면 이 수익 창출을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유튜브, 이거 이러다가 유튜브에 대한 이 미련을 크리에이터들이 떨쳐버리면 말이죠, 유튜브라고 안 망하라는 법이 없을 텐데 유튜브가 말입니다, 아주 이 고난이도의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펴면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이 유튜브 정책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입니다, 이 변희재 대표의 이른바 수갑재판이 남부지법에서 4시에 있었습니다. 자, 현장 방송을 위해서 오늘 나갔는데요. 오늘 방송이 원활히 되었으나 계정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실시간 방송의 원활한 정리 과정이 아직도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둘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영상이 여러분들이 봤던 영상들이 처음에는 또 나타나지 않았고, 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도 자, 검색을 해도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락TV가 했던 방송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수갑재판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도 이렇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건 전에 했던 거고, 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방송 후에 제가 이 변희재 대표 수갑재판 나왔네요. 네. 아이고, 검색하기 힘드네. 자, 이 백브리핑 장면을 자, 여러분, 최락입니다. 지금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지금 자, 나오시면은, 자, 이 백브리핑 장면 잠시 전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 이동환 변호사 나가시면서 여기서 또 남부지법 서관에서 남부지법 서관에서 재판을 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울구치소의 직원이 이거 막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적당히 면피하러 나와서 다 끝났어요. 정리가 됐어요.
아, 한마디로 네, 수감 면제를 위한 어떠한 심의 절차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고, 네, 결과적으로 권력자들 말고는 아무도 이거 이 조항으로 수감 만찬 사람 없다. 네, 다 실토를 했잖아요. 아, 또 판사가 또 잘 보는 거네 그냥. 네. 자, 이동환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에 판사가 이 이렇게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재판이 끝나고 맞아요. 나서 네. 이 수감 문제가 백브리핑하는 어쩔 수 없는 장면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심의 절차랑 규정 없다. 그거 그대로 얘기해버리고 다 얘기해버리더라고. 네. 아니 아까 근데 스티커 그게 근데 말이 돼요? 그게? 스티커를 아이, 원래부터 이제 뭐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변 대표님 구속될 때 전후로 해서 이미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그거 거짓말 한 거지. 근데 그걸 말이 이제 돼? 내가 그걸 쓸 건데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스티커를 아니 공공기관에 수정사항이 있다고 스티커를 붙여놔? 어. 1년 내내? 그걸 다시 바꿔야지. 그 오늘 1차 증인은 뭐 그런 이 심리 절차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결국에 그 호송 과장이었던 2차 증인이 나와서 매일 아침에 그 심리를 한다.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김경수는 현저히 도주 우려가 없는 자, 또 변희재 대표는 현저히 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한 근거를 그거 얘기하면 네. 다 종합적이다. 그거 뭐 아무 얘기도 못했어. 막 노인 파이고 자꾸 장애인 네. 파이고니까 그 변호사가 그거 아니지 않냐? 김경수가 왜 노인이냐? 막 뒤집어 섞으려다가 노인 장애인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거짓말? 그거를 다 하는 모든 수용자들이 다 할 건데 스티커. 아니 수용자들이야 뭐 말이 없으니까. 그거 나중 이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재판이 이게 잘못됐다 쳐.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다 잡아가지고 난리 칠 건데 형사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아 지금 이제 고쳐놨겠지 이제. 네. 뭐 서울시가 취재가 아니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목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밝혀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하냐. 증거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사진 못 찍었으니까. 이 두 증인 다 오늘 굉장히 질문에 이 답변을 할 때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거의 뭐 저도 물어보면서 거의 쾌감이 느껴지는데 네. 그럴 때 좀 기분이 좋죠. 네. 아니 오늘 그 이동환 변호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 굵직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 지난 많아서.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무한정 풀어줬어. 지난 판사 체도를 걸었는데 네네. 판사가 바뀌면서 네네. 무한정 풀어주고 자기가 봐도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판사 쪽에서 네. 거의 선 정리가 되고 거의 뭐 판사님이 우리의 의견을, 어. 우측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판사가 굉장히 중간에 판사가 막 이 피고인한테 이 질문을 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오늘 이 재판장의 입장이 어때서 이렇게 직접 질의를 했는지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심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증인이 나왔을 때 허위디스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의 논리가 없다는 것을 일단 간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질적인 권한자인 출정 과장이 나왔을 때 이제 뭐 답변 자체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냥 자기가 그냥 보고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하면 풀어주고 예. 아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거들떠 세상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그렇게 예.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오늘 완전히 뭐 자백 수준이다. 자백 수준. 네. 네, 왜냐면 위증하다 걸리면 더 커지니까 네. 그냥 자기선에서 그냥 이 정도 끝내려고 예. 네. 정리하고 나왔고. 뭐, 그럼 뭐 다음 공판은 뭐 따로 하나 그렇죠. 오늘 넘겨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준비서면 내고 끝나는데 예. 판사가 사실 이런 사건이 제일 좋아요. 예. 서울구치소가 뭐 힘 있는 권력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뭐 명백한 평등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좋아한다고 우리가. 한 500 정도 때리지 않을까? 뭐 저도 뭐 들어봤지만 거의 명확한 사건이라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걸 판사가 자, 오늘 변희재 대표 이 수갑 재판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말이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다음에 이 재판 1차 재판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요. 바로 선고 공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수갑 재판이 만약 변희재 대표가 승소를 한다면 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도소 행정이 이 재판으로 인해서 특히 인권 문제, 이 수갑을 차고 재판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된 뭐 이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죠. 공통된 그런 형식이 이 교도소 행정에 대해서 다시 역사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재판 그리고 그 다음 재판, 네, 결국 이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네. 이 락TV가 방송을 어제는 9시에 했다가 9시에 전화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다 아시다시피 네, 이 방송이 자, 아시다시피 이 방송이 말입니다. 네. 이 녹화를 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9시에 방송을 정상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6시부터 녹화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다른 스케줄들과 너무나도 많은 충돌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 다시 10시로 방송을 복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방송은 예전대로 어제 9시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 1시간이라는 차이가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방송 시간은 10시 그리고 주말 일요일은 8시 이렇게 네, 본방 시간을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 하는 말씀을 네,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실시간 방송 최락TV로 로컬 방송은 최락TV로 한다. 앞으로 당분간 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최락TV로 한다고 해서 오늘 방송을 해봤는데 조금 네, 모자란 점이 없잖아 있었어도 여러분들께서 양지를 좀 해주시고 최락TV 네, 이 구독 그리고 알람 신청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락TV는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모든 채널의 중심은 락TV입니다. 자, 최락TV는 야외 로컬 방송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는 생방송 정도는 네, 이 최락TV로 나간다.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폭격 네,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인데요. 먼저 문재인 인맥 친노 이 삼철에 대해 짚어본 후에 칼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문재인 뒤에 이 쓰리철 삼철이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삼철은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자, 비선 실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만 이 최순실에게 씌워진 누명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비선 실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 뒷글자 철을 따서 말입니다. 삼철로 불리우고 있는데 제18대 대선 때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면서 존재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 사람 모두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인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보호자관이었던 A씨의 부인 박모씨가 2019년 3기 신도시 추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해당 지구에 토지를 매입했고 이 농지는 매입 당시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었는데요. 자, 이 A씨 측이 이렇게 활용가치 없는 땅을 박씨가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전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씨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약 470평 크기의 해당 농지를 산 건 2019년 4월 11일 그런데 토지를 매입한 26일 뒤에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박씨의 땅은 이날 발표된 택지 가운데 1만 3천 가구 규모의 안산 장상지구
조성계획에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제안을 했으며 이듬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했고 당시 전해철은 안상 상록갑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인근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전해철 전 보좌관 부인 박씨가 매입한 토지는 제약이 많아서 거래가 쉽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송전선이 지나갔다면 그 땅의 이 가치는 많이 떨어지죠. 송전선이 위로 통과해서 한국전력공사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 사용이 제한이 됐고 개발 제한 구역이기도 해서 말입니다. 이 농경지 말고는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씨의 토지 매입은 이달 초 A씨가 면직이 되자 부동산 투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면서 알려졌는데요. 박씨는 2012년부터 상록구 장상동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지인인 소유주의 권유로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용도로 샀다는 설명입니다. 자, 하지만 박씨의 토지 주변을 둘러봤더니 A씨 측 해명과는 다른 대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근 대형 송전탑의 검은 전선들이 지나가는 해당 농지는 안쪽으로 밭이랑 안쪽으로는 밭이 6, 7개가 보였고 군데군데 마늘을 심어 싹이 올라오고 있어서 야적장 용도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농지입니다. 인근 농장 관계자도 여기서 14년을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야적장으로 쓰이는 건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쯤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또 농지법 전문인 이 한 교수는 개발 제한 구역의 농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썼다면 농지법 위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주의 권유로 샀다는 설명도 어긋났는데 전 소유주인 김모 씨는 6개월 전쯤 매물로 내놓긴 했지만 박 씨에게 사라고 먼저 권유한 적은 없다면서 아내의 지인인 박 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서 내가 땅을 사면 어떻겠느냐 해서 팔았는데, 아니 그런데 직후에 말입니다, 팔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정부 발표를 듣고 분통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자, 한 야당 의원은 말입니다, 전해철 장관이 경찰청 합동수사본부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 충돌 문제가 있고 측근이 지휘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데 공무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결격 사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해철은 당에서 조사 중에 있고 그 내용에 대해 투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보좌관도 사전정보, 그것도 26일 전에 땅 산 게 어떻게 딱 26일 만에 정부 발표가 났다는 건지 이 역시도 완전히 신내림이 아닌가요? 보좌관이 이 정도인데 과연 정치인들은 땅 투기를 안 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머리 잘 돌아가는 놈들이 말이죠, 머리 잘 굴려서 본인의 명의로 땅 사들이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부터 보좌관들까지 쏟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토지를 강제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이 LH 직원 20명을 희생양 삼는다 하는 것이겠죠. LH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투기로는 그 어떤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해당 20명의 이 LH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를 18일 오늘로부터
18일, 네, 오늘이죠. 오늘로부터 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면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강제 처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H 직원들은 이렇다 치고 이 문재인의 양산사저 부지와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 지난해 4월 해당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문재인은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를 했고 이 농지를 주택 건축 용도로 사용 가능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그간 국회의원, 대선 후보, 당대표 등을 거치면서 뭐 아무리 봐도 농사 지을 시간도 없었고 뭐 상황적으로 봐도 농사 지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한 문재인이나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 수법과 문재인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러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법 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지들이 그렇다고 발표하면 국민은 무조건 믿어주고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까? 아, 뭐가 어째서 어떻게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문재인은 농사를 진 적이 없는데 영농 경력을 11년이나 적은 것부터가 허위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쥐들이 한 건 전부 깨끗한 척하고 하는데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자, 어제 락TV에서 설탕새 방송을 하면서 후미에 말했듯이 진짜 정치인들이 지랄을 해대도 너무 지랄을 해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설탕새가 아니라 지랄새부터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랄새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부 소식 전합니다. 통일부 소식. 네. 자, 김여정은 그동안 삶은 소대가리 또는 특등 모조리 등 거침없이 비난을 마구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이런 김여정이 말입니다. 아니, 이 남쪽 대통령 에게 저렇게 특등 모조리, 삶은 소대가리 등등의 욕설을 해대도 이인영 통일부는 말입니다. 재밌는가 봅니다. 문재인의 심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김여정의 심기를 살피기에 더 급급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문재인보다 더 북발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태생적인 바보, 떼떼 등의 막말로 문재인 정부를 비하했고, 특히 떼떼는 북한에서 말을 더듬는 바보라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새끼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이 김여정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통일부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네.
남북 간 이 체제 대결이 한창이던 1980년대 북한이 한국군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작 방영한 TV 풍자극에서 말을 심하게 더듬던 국군 병사에게 떼떼란 별명이 붙으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하는 이 떼떼, 문재인 보고 말입니다. 떼떼라고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앞서 통일부와 이인영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이해와 유연한 태도를 주문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여정은 판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 이 말을 더듬고 멍청한 아새끼를 얘기할 때 쓰는 말 떼떼를 표현했습니다. 참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치하고 철면피며 어리석은 수작,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봐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궤변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김여정의 막말은 갈수록 독해지는 모습인데요. 김여정은 작년 3월 본인의 명의의 첫 담화에서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면서 막말의 포문을 열었고,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은 한마디 하는 짓거리가 또 하나하나가 다 완벽하게 바보스럽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김여정. 김여정은 같은 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담화문에서 문재인을 겨냥해서 잘난 척, 정의로운 척,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가 역겹고 꼴불견이라고 말을 했고, 특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 가라면 섭섭하고, 또 이 둘째 가라면 아주 이 불만인 그런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김여정입니다. 또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를 문제 삼아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것 같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이 없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가 이 보도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북한에서 저렇게 조롱을 하고 비하하는데도 그 많은 국회의원 300명 이 개대가리들은 말입니다. 뭐 그 중에서 야당은 빼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자신들의 이 당에서 탄생한 대통령인데 김여정에게 뭐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에다가 야 이 개새끼들아, 어디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그따구 짓거리냐 하고 대들어야 될 텐데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창피스럽죠? 뭐 국회의원들 뿐입니까? 청와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군다나 말입니다. 이게 통일부는 뭐 청와대는 청와대고 통일부는 이런 막말을 듣고도 반박은커녕 말입니다. 아이고, 오히려 북한에 뭐 더 갖다 줄 거 없나? 아이고, 이거 갖다 줄까? 이거, 아이고, 뭐 갖다 줄 거 없나? 물도 갖다 주고, 뭐 옷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뭐 도로도 만들어 주고, 뭐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이고, 이뻐라, 김여정, 이뻐라, 문재인 욕 존나게 잘하네. 아이고, 속 시원해.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세계인권단체와 유엔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켜준 대가가 이것입니까? 옥류관 주방장도 문재인을 모욕하고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하루아침에 빵! 폭파시켜버린 북한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하라는 김여점 하명법도 통과시킨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관계를 최악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대등한 대화는커녕 지난 4년 내내 북한의 조롱과 비아냥, 협박과 무력 도발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없던 이런 남북 관계, 정말 국민은 황당합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알려진 뒤에도 남북 관계가 조기에 개선되고 적대 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한번 해보기도 전에, 대결을 한번 해보기도 전에, 그냥 맞아 뒤질까봐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대화 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까지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한 대 맞아도 또 잘못했어요. 또 아이고 다음에 또 때리더라도 또 잘못했어요. 이런다는 거겠습니까? 자, 이 통일부가 말입니다.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 통일부의 저런 자세에 대해서 지나친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구상 때문에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지난 17일 문재인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 또는 친서교환을 통해서 2018년 4월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는데,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사몰이 아니라 전쟁의 사몰, 위기의 사몰을 선택했다며 이번에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여정이요. 자, 북한의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소리나 듣는 이 문재인은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반응조차도 못하고 꿈틀대지도 못하고 완전히 대가리 푹 받고 말입니다. 저 자세로 북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북한 당국자도 아닌 이 김여정 말 한마디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 이게 말입니다. 이게 나라가 맞긴 하는 겁니까?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 스스로 지키고 돌보지 않는 국가를 보살펴줄 동맹과 이웃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노력을 안 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도와주겠습니까? 6.25 때는 가진 거 없이도 부딪혀서 전쟁을 했죠. 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 탱크 전차 앞에서 자신의 몸을 투신하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노력 때문에 유엔이 도와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도와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팽개 쳐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도와줄까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요. 자, 이거 오늘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할 이 내용은 말입니다. 이미 미디어워치 등에서도 다룬 내용이지만 보다 더 상세히 전하고자 이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거 우리 모두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방은 다락방입니다.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이런 노래도 있듯이 안방도 사랑방도 있었지만 다락방은 추억의 공간이었죠. 자, 방은 주로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쉬고 싶을 때 나만의 공간을 갖고, 또 그렇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찾는 게 다락방. 이 우리 소시민들의 말입니다. 추억이 어린 방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이 수많은 낯선 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방들. 이 낯선 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래방, 이제는 뭐 친숙해졌죠. 거기다가 게임방, 이것도 뭐 젊은이들에게는 친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 말고 뭐 소주방, 복권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상하게 나온 게 비디오방. 자, 이 비디오방에 이 남녀가 함께 가서 영화를 대신 비디오방에 가서 보는 것인데, 자, 이런 비디오방에서도 말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방은 1992년에 우리나라에는 처음 생겼고, 자, 다른 방들도 그때를 전후해서 속속 이름들이 알려졌습니다. 이름만 해도 일탈이 있기는 했지만 뭐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부른다 하는 개념이 서 있죠. 요즘은 이것이 변화하고 변화해가지고 뭐 룸사롱도 있고 말이죠. 또 노래바 뭐 이런 걸로 변형이 좀 돼 있습니다. 게임방에서는 게임을 했고 소주방에서는 소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쪽에 뭐 눈물 보이고 있는 이 야가 잘 간다는 방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방들이 생긴 것은 그 다음부터인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방들을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이고, 이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이, 진짜 이거. 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좀 쪽팔립니다. 네, 이런 방송을 하자니 좀 쪽팔리는데, 이런 방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 말고, 뭐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얘도 이거 이런 걸 좋아한다는데, 얘도 좋아한다는데, 이름하야 키스방, 안마방, 샤워방, 귀청소방, 애무방, 인형체험방, 그리고
아이고, 별방이 다 있네. 자, 키스방, 안마방, 샤워방, 귀청소방, 애무방, 인형체험방, 대딸방. 아, 대딸방. 별별 방들이 다 있는데 얘가 좋아하는 방이 바로 대딸방이라고 합니다. 대딸방. 자, 이름에서 짐작되는 느낌이 있듯이 이 중에는 이름만 이렇게 내걸었지 사실상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 대표가 대놓고 언급했지만 대딸방에 출입한다는 소식은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날 대로 다 나 있습니다. 참고로 대딸방은 찾아온 고객에게 유사 성행위, 그러니까 직접 하지는 않고 유사한 뭔가를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대딸방이라는 것은 손을 이용한 성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혼자 살짝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함께 가자, 제가 모시겠습니다 권하기도 했다니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식사를 모시겠다는 말은 참 따뜻하게 들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말이죠. 저기 잠깐 갔다 오는데 돈이 꽤 드는 걸로 아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니 더더욱이 참 모양새가 우습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가더라 라는 내용으로 락TV는 방송하지 않는다 했듯이 이 미디어워치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기사가 올라와서 이를 발췌해서 전하겠습니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말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부르짖으면서 이 재검표 명목으로 최소 20억대에서 60억대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와 관련해서 이 법인카드 과다 지출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법인카드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개인이 쓰는 카드가 아니죠. 자, 법인카드는 개인이 쓰는 카드가 아니고 회사 차원의 공금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로 지출을 했다 하는 폭로가 나왔는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고상한 브런치 코너를 진행하다가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를 탈퇴한 고릴라 상념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병열입니다. 닉네임이 고릴라 쌍념인데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세희 대표님, 가세연이 투표 진실 찾기로 모금한 돈 그대로 있습니까? 라는 방제 영상에서 2019년 6월 18일, 7월 24일 각각 가세연의 대표 김세희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서 말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가 됐습니다. 자, 이 락TV 자료 화면, 제 뒤로 나가는 이 락TV 자료 화면을 잠시 후에 나오는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6월 17일 밤 9시 54분 송셰프라는 요리점에서 29만원대를 결제했고, 다음날인 18일 자정, 그리고 밤 12시가 지난 자정에 2시 20분쯤에 로블이라는 초화 룸사롱, 여러분들이 템프로라고 부르는 그런 업소입니다. 룸사롱에서 235만원을 결제를 했고, 또 7월 23일 밤 10시 59분에 압구정동의 내기라는 한우 요리집에서 52만 8천원을 결제를 했는데, 또 2차를 갔겠죠. 여기서 1차로 52만 8천원을 결제하고 2차로 누구랑 갔는지는 몰라도 12시 58분쯤에 포에버라는 초호화 템프로 술집에서 249만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금 카드인 법인카드로 김세희라는 자는 이렇게 말입니다. 지주머니 돈 쓰듯이 개인적으로 저렇게 술집에 가서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결제를 주기적으로 해대는 그런 자이다. 이것을 폭로한 이 고릴라 상념 이병렬은 9901이라는 카드 번호를 읽어주면서 이건 김세희 전용 카드 번호라고 설명을 했고, 이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 재정이 어렵다가 간신히 회복된 상황이라면서 지금 부정선거 재고표한다고 모은 돈이 과연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렇게 써대니까. 자, 저 정도의 금액이라면 뭐 뻔할 뻔짜 2차로 이걸 보고 저 업소에 있는 그런 아가씨들은 말이죠, 이 차를 나간다고 표현을 하죠. 2차 엔트리 나간다고 합니다. 저 정도 금액이라면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술만 200, 300만 원어치를 먹기에는 힘들 테고, 2차로 이 여자들을 말입니다 데리고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은 회사 내에서도 중요 기밀인 만큼 이것을 폭로한 고릴라 상념, 이 그냥 직원이었을 뿐인데 이 고릴라 상념이 같은 이 프리랜서 참여자가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고릴라 상념이 입수를 해서 이렇게 폭로를 한 것입니다. 자,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에 법인카드 정산은 직원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조직의 총무나 회계 담당이 대표의 법인카드 내역을 고의로 유출했다면 회사 기밀 유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향후 이직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 유원경 씨가 빼내서 이 고상, 고릴라 상념, 이병렬에게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등기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은 김세희와 윤홍경, 이 윤홍경은 말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마누라죠. 윤홍경 이 두 명의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병렬은 김세희에 관한 폭로를 하기 전에 강용석과 따로 만나서 술을 마신 바가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내에 김세희와 반대쪽의 독자 그룹과도 미팅을 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김세희는 이미 2019년 8월 부산의 한 룸사롱에서 법인카드로 술값과 성매매 값을 지불한 것으로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김세희가 말이죠, 이 고상이 들어간 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됐죠. 자, 고상은 제가 알기로는 약 1년 반 정도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자신이 맡은 코너도 있고 이 커피잔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하던 자가 말입니다, 이 뭐 목소리 또 뭐 좀 조금 배운 영어 실력 이런 것을 발휘하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폭로를 하고 나와서 어마어마한 이게 폭로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폭로를 듣고 나니까 씁쓸합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이 부정선거를 선동질을 한 자들도 가로세로 연구소죠. 그래놓고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후원금 모금하고 해서 한 돈을 말입니다, 저렇게 법인카드, 이 회사 카드로 말입니다, 양주를 마시고 여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용도로 저렇게 펑펑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죠. 폭로가 된 거죠. 작년 2020년 3월 26일 이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MBC 기자 출신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인 김세희는 촬영차 부산을 찾았다가 이 김용호 등과 함께 부산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고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런 사건이 회자가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잘 쓰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도 저렇게 말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툭하면 300만원씩 긁어댑니다. 술값으로.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우파를 걱정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것에 대해서, 탄핵당하고 구속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십시일반 모금을 해준, 후원을 해준 그런 돈들 아닙니까? 자, 그런 돈을 가지고 룸사롱을 쳐 돌아다니면서 이 아가씨들하고 말입니다. 술을 먹기 위해서. 자, 2차 간 건 지금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으니까 이 엔트리라는 2차 뭐 데리고 나가서 뭐 같이 이 밤에 데리고 나가서 자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뺍시다. 그거는 빼더라도 이 몇 명이 마신지 모르지만 룸사롱이라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뭐 기껏해야 2명 아니면 4명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가는 곳인데, 자, 저렇게 말입니다. 마구마구 써대고 있는 김세희를 보면 이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는 말입니다. 어떤 날은 뭐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 반환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이렇게 알리고는 하는데, 자, 이 성매매에 대해서 가세현 측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튜버인 이진호라는 유튜버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김세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낸 적이 있죠. 검찰에다가. 자, 이 사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 추가적인 폭로 249만원, 235만원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보수 우파에, 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부정선거 좀 밝혀달라고, 니들이 부정선거 하니까 부정선거 좀 밝혀달라고 그렇게 후원했던 돈들, 그거를 저렇게 룸사롱에 가서 찍찍 긋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리꾼들이 말입니다. 김세희가 김건모를 공격하더니 이건 무슨 일이냐. 아니,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말입니다. 비판을 하고 앉았다. 세상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다. 등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김세희의 아버지 김영수라는 분은 전 국회의원이고 또 제3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작년 부산에서의 성매매 의혹과 이번에 고상이 폭로한 이 내용, 이 최근에 알려진 서울 템프로에서의 성매매 의혹, 그리고 또 있죠, 신의 한수를 통해 가지고 이 증언을 한 아스팔트 투쟁가의 대딸방 출입 폭로. 이쯤 되면 이렇게 울 것이 아니라 이 진심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버지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적당껏 멈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딸방을 가든 뭐 룸사롱을 가든 자기가 말입니다,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성적인 문제는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혼자는 쪽팔려서 못 가는지 꼭 사람을 끼워서 가는데, 자, 제가 모시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 부정선거 밝힌다고 모금한 돈, 그게 어떤 돈인지,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곳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그저 본능적, 말초적 자극에 쉽게 빠져들고 헤어날 줄 모른다는 건 금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DC 인사이트를 비롯해서 SNS에는 비판의 글들이 폭주하고 환불 요구와 탈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독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안일하게 방치한 결과가 가래로도 막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을 합니다. 늘 락TV에서 말했지만 어쩌다가 까마귀가 난 뒤에 배가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지만 까마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세희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벌써 1년이 다 됐는데요. 이 수사 왜 진척이 없는 것입니까? 검찰 법상으로는 2개월 내에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 이 김용호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데 머지않아 김세희의 부산 성매매 의혹 재판 역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개인 카드로 사용을 했다면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전용 카드, 이 법인 카드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돈을 써대는 김세희, 이 김세희의 이용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혼을 그렇게 했을까?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뭔가가 부족한가 봅니다. 저렇게 말입니다. 무슨 방? 에이,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하죠. 대딸방. 또는 룸사롱, 템프로. 자, 주로 이런 곳을 선호하는 이 김세희, 뭐 밝혀진 것만 저거지 그 외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김세희와 관련해서 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 미디어워치가 추가적인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 점점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 몇만 명이 시청을 하는 그런 이 채널이 돼버렸는데 너무 이 자신들이 자신만만해서인가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뮤지컬 박정희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하는 짓들이 참 가관입니다. 보수우파의 투쟁이 완전히 돈벌이 장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또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또 여러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소식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이 소식을 마치고요. 이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나 했더니 자, 소식을 마치고 네, 이 시청자 칼럼은 네, 아직까지 이 계정이 풀리지가 않아서 이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 방송 2시간 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시청자 칼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 주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라이브 데스크로 넘어가서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 댓글 밑으로 네, 이렇게 그 신청을 해 주신 곡들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께 자, 라이브 데스크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투쟁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한 네,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실시간 방송이 아닌데 어떻게 라이브 데스크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리 어제 네, 이 신청곡을 어제 영상 밑에 댓글로 좀 신청을 해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까 몇 분이 네, 이 댓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니까 어제 방송 댓글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자, 오세환님 네, 그 집 앞을 내일 그 집 앞 신청합니다 이렇게 네, 적어 주셨는데요. 네. 자, 그 집 앞 선희자님, 칠갑산 이정현님, 자, 이정현님 내일을 신청하신 건가요? 내일. 자, 또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그리고 자,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진규님, 네, 조용필의 허공 네, 신청했고요. 자, 보배방님, 보배방님 신청곡은 안 하시고 글만 쓰셨네요. 네. 자, 이렇게 신청곡이 있는데, 자, 이렇게 신청곡을 한 곡 한 곡 전해드리고, 네, 철학의 노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세환님, 네. 참, 이 무선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이 배터리 충전의 실수를 계속 범하네요. 네. 네. 자,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네, 오늘 네, 신청하시면 내일 네, 제가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채팅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이 채팅글 쓰고 계실 텐데 채팅글 말고 동영상 아래쪽에 쓰는 댓글, 네, 댓글 부분이 있습니다. 댓글을 시청하시면서도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 아래 부분에 밑에 동영상 밑에 쓰는 댓글 부분, 네, 이 댓글 부분에다가 신청곡을 내일 듣고 싶으신 신청곡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로컬 방송 이 최락 TV로 만약에 이 정지가 2주가 지나서도 안 풀린다 이러면 로컬 방송은 최락 TV로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야외 나가는 네, 그런 방송은 네. 최락 TV로 방송을 할 거고, 자, 라이브 데스크 시간, 오늘은, 네, 이 본방 중에서도 라이브 데스크 시간인데, 자, 이제 라이브 데스크 시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10시 정각에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네, 이 시간을 맞춰서,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네, 오세환님 신청하신 그 집 앞, 네. 자, 먼저 오세환님 신청하신 그 집 앞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못 이뤄 찾아왔네 그 집 앞. 별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 앞.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
자, 오세아님, 네, 신청하신 네, 그 집 앞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이 선희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칠갑산. 네.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뒤 배경 화면을 많이 가리고 있으니까. 자, 칠갑산 선희자님께서 신청하신 칠갑산 네, 전해드리고요. 콩발매는 아낙네야 대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씩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불어주던 산새 소리만 여린 가슴 속을 채웠소.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불어주던 산새 소리만 여린 가슴 속을 태웠소. 자, 칠갑산 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정현님, 네, 최락TV 화이팅. 네, 내일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일이 신청곡인지는 모르겠어요. 신청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내일이라고 적으신 걸로 봐서 아마 내일이라는 노래를 김수철의 내일을 아마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눈빛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풀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 또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내일 또 내일. 자, 내일을 신청하셨고요. 네, 사랑의 썰물. 자,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네, 이정현님, 네, 신청하셨는데요. 네, 자. 자, 노래 신청한 내일 곡을 이 동영상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지키고 있네.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슬픈 내 마음에 적셔주네.
기억할 수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너의 사랑 없이 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을 미소 짓던 너의 그 고운 얼굴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검붉은 눈물 흐렸네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어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너무도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너에게서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자,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전해드렸고요. 자,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진규님께서 어제 동영상 밑에다가 조용필의 허공을 신청하셨어요. 제가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 꿈이었다고
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자 이제 어제 영상에서 신청곡을 하신 분들 네 지금 네 신청곡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신청곡은 어제 영상에서 신청하신 분들의 신청곡은 다 했고 자 지금 시간이 시간이 약 한 두 곡, 세 곡 정도 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 대학가요 한 곡 전해드리고요. 네 최락곡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라라라
자, 구름과 나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마지막 곡, 네. 거의 마지막 곡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락곡으로, 네, 전해드리죠. 자, 갑니다. 미련 없이 가련다 잊었던 꿈을 찾아 붙잡지 마라 슬퍼도 마라 한 번 더 시작하련다 맘만 보고 가련다 새로운 꿈을 찾아 저기 새파란 하늘을 보며 한 번 더 시작하련다 바람에 실려 떠난 구름처럼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미련이야 남겠지만 그 또한 불거품이야 다시 한 번 더 부딪혀보자 시련이 닥쳐온데도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랄랄랄랄랄랄라 까짓껏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바람에 실려 떠난 구름처럼 추억은 추억일 뿐이야 미련이야 남겠지만 그 또한 물거품이야 다시 한 번 더 부딪혀보자 시련이 닥쳐온데도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랄랄랄랄랄랄라 까짓껏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렸고요. 자, 시간이 네,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녹화 시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녹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내일 듣고 싶은 곡을 오늘 이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적어주세요. 옆에 올라가는 그 채팅글 말고 밑에 댓글로 지금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도 쓸 수 있으니까 내일 내가 내일 듣고 싶은 곡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로 네 댓글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내일 녹화 방송에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채팅글로 올리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 이 곡을 하죠. 네. 소망은
쓰러져도 일어서리라. 태양아 빛나라 승리를 위해, 단비야 내려라 우리를 위해. 백두산 정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태양아 빛나라 승리를 위해, 단비야 내려라 우리를 위해. 백두산 정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소망은 하나, 열망도 하나요. 험난한 가시밭길 우리는 간다. 기쁨도 하나, 슬픔도 하나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서리라. 태양아 빛나라 승리를 위해, 단비야 내려라 우리를 위해. 백두산 정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태양아 빛나라 승리를 위해, 단비야 내려라 우리를 위해. 백두산 정기여 높이 솟아라, 우리는 끝없이 나가리라. 자, 네, 하는 게 아니지. 네, 아이고, 자 오늘 녹화 방송을 마치고 빨리 업로드를 해야지 여러분들께 실시간 방송처럼 말입니다. 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저께 9시 공지를 했는데, 이거 철회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네, 앞으로는 평일 10시 방송을, 10시에,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이 9시 방송 하려고 어제 공지를 했었는데, 어제 해보니까, 이 1시간대를 앞으로 당긴다는 거, 거기다가, 이 락TV가 요즘 계정이 정지가 돼 있어서 이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녹화하는 시간,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거의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5시 정도의 방송을 녹화를 해야지만, 이 9시에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주어지고, 이게, 이 2시간짜리 방송이 업로드가 되는 시간이 또 1시간 이상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마무리를 하고 올려도, 걸리는 시간 때문에, 또, 이 방송 시간을, 이 9시에 한다는 거 너무나도, 이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10시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평일과 주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평일에는 10시, 주말 일요일만 8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일찍 해야 되고, 더 힘을 기울여야 되고, 내용도 더 간추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데스크 시간은 정말 이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내일 신청곡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 데스크의 신청곡을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시겠지만, 자,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정도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 저작권자는 철회 요청을 했는데 유튜브가 이 처리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튜브 측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뭐 아직까지 안 풀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최장 길어봐야 3개월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4년이 다 돼가도록 감옥에서 계시는데 우리가 불과 3개월을 못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내일 방송을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최락이었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리얼 라이브 락 TV. 얘가 왜 이러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게 제가 NG가 나가지고. NG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녹화 방송도 NG가 나요. 네. 자, 다시 한번. 리얼 라이브. 락 TV. 다시 한번. 리얼 라이브. 락 TV. 리얼 라이브 락TV